올 수 있겠습니까? 만약 김정은 본인이 못 오면 특사라도 보내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온 대답은 한마디로 이 시점에서 남한하고 논의할 게 없다, 못 가겠다라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런 북한 발악이 왜 그렇겠습니까? 주사파 정권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100년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광훈 목사가 말씀하시는 대한민국을 설계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 설계에 따라서 건설해서 오늘과 같은 부강한 나라를 만든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MBC 해직 기자가 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에서 100년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1편 이승만 편, 2편 박정희 편을 내보냈는데, 이 방송이 나갈 때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모든 방송과 인터넷의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잡는, 그래서 제재를 가하는 일을 제가 맡아왔었는데, 이 100년 전쟁 1편이 이승만 대통령 편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별명을 스네이크, 뱀이라 칭하고 미국에서 교포들이 주는 독립 자금으로 이쁜 여대생들하고 연애나 하는 친일파였다, 이런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다, 만주군관학교 나온 건 맞죠. 그렇다고 해서 창씨 개명을 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친일 활동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내용 일색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사실과 다른 방송 심의 규정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 제재를 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뉴스타파가 법원에 이건 억울하다, 심의를 판단을 요청해서 1심, 2심에서 사실 판단을 거쳐서 방송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를 가한 것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대법원에서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이 판결이 잘못된 거다, 그 이승만을 매도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매도한 이 방송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1, 2심을 뒤집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알아본 바로는 대법원 판사가 13명인데 6대 6이었답니다.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제 없다는 쪽으로 손을 들어서 1,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거 좌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전에 기사님께서 유재수 사건에 관해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죠. 기자들 세계에서는 유재수를 이 정권의 권력 게이트로 움직이는 폭발물이다라는 별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움직이는 폭발물 유재수가 오늘 서울 동부지검 형사 1부로 소환이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유재수의 수사는 앞으로 여러 가지 권력과 얽힌 사건들로 규명이 돼서 문재인 정권을 흔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문명은 경각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일 0시면 지소미아가 어떻게 될지 결론이 나고요. 한미 방위비 협상도 순조롭지 않는 난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울려서 주한미군 철수론이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현지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 여지를 이미 타진한 것으로 보이고요. 미 2사단이 평택 미 8군 기지에 주둔 중인데 여기에 제1 기갑연대라고 있습니다. 4,500명 정도 수준인데 이 연대는 여단 규모입니다. 이 여단은 지상군 병력으로 짜여져 있어서 북한하고 유사시에 육상전을 펼치는 선봉으로 꼽혀왔습니다. 근데 이 부대가 4,500명 정도인데 이 부대를 우선 빼내가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미 동맹을 물론이고 한국 방위에 결정적인 위협이 되는 요소인데 우리는 무슨 수를 거쳐서라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 미군 철수는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한미 간에 여러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주한 미군 철수라든가 한미 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반미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해리스 주한미군 대사를 향해서 외교관이 아니다, 오만하다고 인신공격을 하고, 문재인 특보 아시죠? 이게 주미대사로 내정이 됐다가 아그레망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철회됐습니다. 이것도 해리스 대사가 개입된 것이다.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이야기로 해리스 대사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안규백이라는 민주당 의원이 있는데요. 이분이 국방위원장을 국회에서 겸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도 우리가 방위비 협상을 하다가 3차 협상이 결렬이 됐는데 이게 미국식 벼랑끝 전술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정의당의 윤소화 원내총무는 한미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패 수준이다. 이거 외교의 결례도 이런 결례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러는 거는 결국 자기네들이 지향하는 한미 간의 갈등을 조장해서 결과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깨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청와대 경제수석이 민간인들이 거래한 고가주택 1,600건을 조사하고 있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이건 사찰입니다. 결국 가진 사람들을 옥죄어서 그런 반사이익으로 표를 얻기 위한 술책의 하나로 분석이 됩니다. 조금 전에 이 뒤에서 파업 농성을 한 거 들으셨나요? 한국철도 노조원들이 여기 와서 행패를 부리고 갔습니다. 오늘이 이틀째 파업을 하고 있어서 KTX를 포함하고 있는 철도 여객이 엄청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이 파업을 한 게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씩 일을 하십니까? 주 5일제로 해서 40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39시간 근무를 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힘들다. 31시간으로 일하겠다. 그래서 사람을 신규로 4,500명을 뽑아달라. 뭐 이런 문제를 내걸고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굴신하는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노조 망국이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로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이면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북미 간에 미북 간에 연말 내 정상회담은 물 건너 갔습니다.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북미 회담은 열려 있다,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는데, 최선희 북외무성 부상 차관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상이 중인데 뭐라고 했느냐, 미북 간의 협상에 비핵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미북 간의 정상회담은 비핵화를 위한 목적이 있는데 그거를 주제로 올릴 수 없다면은 그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연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까 하는 기대는, 또는 열려서 비핵화에 물꼬를 틀 것인가 하는 기대는 물 건너 갔습니다. 이상 정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